시장 키포인트 시간입니다. 원자재 시장에서도 중국의 영향은 끊임없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첫 번째 키워드부터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 부동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 사실 안 그래도 힘든 시장이었죠. 네. 미국의 금리가 워낙 강하고 그리고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 보니까 3주 연속 이 미국의 증시는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었는데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또 중국 부동산 물론 지난주에만 불거진 건 아니지만 특히나 뉴스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중국 부동산과 관련된 어떤 여러 가지 언론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인민은행이 오늘 또 중기금리 5년 정도의 중기금리 결정이 있는데 시장에서는 뭐 당연히 금리를 내려주면서 유동성 보강 정책을 더 강화할 것이다라는 기대도 있고 이렇게 한다 한들 좀 해결이 되겠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도 인민은행은 이제 금융감독기구하고 미팅을 통해서 부동산 디폴트라든지 여러 가지 금융 위기 확산을 차단하려는 그런 대출 창구를 더 확대시킨 그런 뭐랄까 미팅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말 사이에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부각을 시켜드리는 거고요. 당장 중국의 부동산이 그래서 살아난다 이런 얘기는 아닐 겁니다. 다만 우리가 국내에서도 사실 새마을금고 사태를 생각해 보면 새마을금고 사태가 났을 때 이게 어떻게 보면 뭐 붕괴되고 금융권으로 확산이 돼서 괜찮은 기업들, 괜찮은 어떤 부동산도 무너질 수 있다라는 리스크가 있었는데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보강이 됐잖아요. 시중은행들이 유동성을 보강하는 정책이 나오면서 비슷한 어떤 결론이지 않겠냐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모건 스탠리 자료를 좀 인용을 해보니까요. 2016년 이후에 중국의 부실채권 상각이 상당히 많았고 NPL이라 그래서 무수익 여신이라는 게 있어요. 돈을 빌려줬는데 받을 수 없는 부분들이죠. 근데 이게 지금 현재 1.7%로 상당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설사 소위 말해서 터진다 하더라도 향후 5년 동안의 NPL, 즉 무수익 여신이 15%까지 급증하는 것도 막아낼 수 있는 수준이긴 하다. 그래서 물론 지금 당장 그래서 괜찮아지느냐 이건 아니지만 우리가 부동산 문제는 항상 그 뉴스 플로우라든지 험한 뉴스가 나오는 건 맞아요. 그래서 막 무너질 것 같다라고는 하지만 무너지지 않기 위한 정책들은 나온다. 다만 중국의 부동산 문제로 인해서 중국의 소비가 회복될 수 있겠느냐. 중국의 소비에 대해서 기대를 했었던 부분들이 조금은 둔화되는 약간 눈높이가 낮아지는 정도로 봐야 되지 않겠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중국 부동산 문제는 아직까지는 소화 중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의 이야기를 했다면 두 번째로는 어느 쪽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번 주는 상당히 이벤트가 많잖아요. 맞죠. 잭슨홀 미팅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우리 시각으로는 뭐 주 후반에 24일부터 열리고 실질적으로는 뭐 25, 26일에 이게 얘기가 나오니까 아마도 이번 주 내내 우리 시장 소화하고 나서의 어떤 이벤트지 않겠냐라고는 하겠지만 그 전에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겠죠. 특히나 이 제임스 블라드 이제는 이 연주 의원에서 나와서 모 대학교 학장으로 계시는데 이분이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연구라든지 더불어서 본인이 연준 내에 있었을 때의 의사결정 기구와 관련된 얘기들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 안에서 그 기준금리 전망치 그리고 밴드를 설정해 놓은 그림을 또 올려주셨더라고요. 그 말로 좀 말씀을 드리면 뭐랄까 지금 하단 그러니까 그 블러드 학장이 보고 있는 기준금리 하단이 지금 5% 정도였어요. 그리고 상단이 6.5%? 6.5%게 되면 지금보다 거의 한 100bp가 높은 수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단을 도달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저렇게 매파의 어떤 기준금리 수준도 왔다. 그렇기 때문에 멈출 수 있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2019년에는 상단까지 간 적이 있었어요. 2019년에 이 금리의 레벨은 1% 중반에서 2% 중반이었기 때문에 그때 2% 중반까지 올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심하게 보시는 분들은 6%까지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그래도 기준금리 올리는 부분들은 9월에는 올리지 않고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하이포 롱거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은 컨센서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잭슨홀 미팅일 때 관건은 이거예요. 얼마나 오래 유지시킬 것이냐. 그러니까 올리냐 안 올리냐 이게 아니라 파월 연주 의장의 입에서 얼마나 오래 유지시킬 것이냐에 대한 논쟁 내지는 어떤 예측이 나올 것 같고 지금 시장에서는
내년 한 1분기까지는 좀 하이포로인 거, 지금의 뭐랄까요, 한 5.5%의 레벨 수준을 유지하지 않겠냐. 근데 이 부분보다 조금 더 오래 유지시킨다라는 뉘앙스가 나온다면 시장은 한 차례 더 변동성이 생길 수는 있긴 하겠지만, 7월 FOMC 이후에 나왔던 내용도만 보면, 뭐랄까요. 뉴욕 연준 의장도 내년 중하순 이후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뉘앙스를 내비치긴 했거든요. 네. 아직까지는 뭐 약간 컨센서스 수준의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이 정도의 얘기라면 최근에 올라왔었던 금리는 좀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의 입에서 그 유지 기간이 얼마나 그렇죠. 지속될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포인트로 짚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키워드 열어볼게요. 자, 우려 요인이 두 개였다면 세 번째는 이제 엔비디아. 기대. 참 이게 공교롭게도 참 같은 시기에 나오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지 시각으로는 23일 오후 5시, 우리나라 시각으로는 아마 한 24일 새벽 아니면 오전 7시 정도에 실적을 발표할 텐데 실적 그 자체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실적 발표 이후에 AI 수요에 대해서 뭐랄까요, 가이던스를 얼만큼 강하게 내비치는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월가에서는 엔비디아에 대한 물론 주가가 최근에 조금은 부진해진 상황이긴 하지만 오히려 부진해졌을 때 매도보다는 TP 즉 목표가를 더 상향하고 있는 맞아요. 상황이에요. 8월 이후에만 5% 이상 상향 조정이 됐고 현재 월가의 엔비디아에 대한 목표가의 컨센서스 평균은 한 518달러까지 올라선 상황입니다. 현재 주가 대비 한 20% 이상 업사이드가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다분히 AI와 관련된 수요에 조금은 더 방점을 주고 있고 2분기 매출과 EPS는 각각 전분기 대비 70%, EPS 같은 경우엔 130% 가까이 급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만큼 기대치가 높아져 있어서 실적이 나왔을 때 오히려 크게 움직이지 않을 수는 있거든요. 실적 자체보다는 말씀드린 것처럼 AI와 관련된 수요가 정말 강하게 올라서는지가 중요하고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반도체, 특히 SK 하이닉스를 비롯한 삼성전자의 움직임이 여기서 더 공고해질 수 있느냐 없느냐의 가늠길이기 때문에 AI와 관련된 뉴스는 최근에 뭐랄까요, 이 월가에서 이 가장 최근에 추정치를 올린다라는 거는 기업과의 소통 내지는 기업을 바라보고 있는 데이터들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라는 거기 때문에 조금은 기대해 볼 만하고 이 AI 성장성이 올라온 상황에서 잭슨홀 미팅에서 금리가 안정을 찾아준다. 그러면 8월 내내 조금은 좀 날씨만큼이나 좀 답답하고 덥고 짜증나는 기간이었는데 이제 좀 선선해지고 좀 상쾌해지는 분위기의 시장을 맞닥뜨리지 않을까 중후반부터 네. 이렇게 좀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장 안에서 금동아줄이길 네, 바라는 그렇죠. 엔비디아입니다. 오늘 시장 키포인트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해드렸고요. 이어지는 월거외부 시간에서도 더 자세한 이야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